그러면 주역이란 뭘까? 이런 측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역은 뭘까 도대체? 주역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그랬을 때 주역의 원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격자, 기유, 우화론전. 주역을 만든 사람은 아마도 내우 외환이 계셨나 보다. 심리적 문제가 내우입니다. 실제 몸을 가지고 맞닥뜨리는 어려움들이 외환입니다. 이게 인간은 무형의 문제나 유형의 문제를 늘 맞닥뜨리고 삽니다. 그래서 주역을 지은 사람은 바로 이 유무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역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우외환은 어디서 발생할까? 내가 존재한 데서 발생합니다. 내가 없으면 내우외환은 없습니다. 존재하는 그 순간 내우외환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역의 입장에서는 그 내우외환을 풀어헤치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내우외환이 뭔가를 알아버리면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 나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낙천지명이라고 부르하나니라. 낙천, 하늘을 즐기고, 이건 진리입니다. 생명의 실상, 인간의 본래 모습, 낙천. 지명,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것, 생명의 한계성, 이게 명입니다. 천과 명을 알아가지고 즐겁게 지자는 알지도 되고 도지사 지금 그럽니다. 도지사. 도의 일을 주관할 지자입니다. 좌지우지할 지자. 그래서 내가 내 꼴대로 주체적으로 살면 근심 걱정이 떨어진대요. 낙천지명이라고 부르하나니라. 주역은 왜 생겼는가 발생했는가? 내가 존재하는 그 순간 내유외환이 발생하니까. 근데 그 내유외환을 풀기 위해서 주역이 발생했고 그 답이 낙천지명입니다. 그러면 천과 명이 뭔가에 대한 답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천은 뭔가, 명은 뭔가. 주역은 딱 그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천과 명에 대한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천과 명은 동시에 있기 때문에 내가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걸 어떻게 상황을 인지해내고 나의 역할을 상황과 맞아떨어지게 조율할 것인가. 그걸 잘해놓으냐 그러면 내부외환이 없어진대요. 낙천지명이라고 부르하나니라. 그러면 주역에서 제시하는 것은 왜 이게 가능할 수 있냐. 간략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존재의 실상을 네 가지 측면으로 봤기 때문에 이걸 알고 조율하면 낙천지명 불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주역은 세상을 어떻게 보냐. 주역으로 봅니다. 이 세상은 다 바뀐다. 이게 주역이에요. 도로줄자, 보편줄자 다 바뀐다. 이때 세상을 구성한 요소는 주역에서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하늘, 땅, 그 다음에 사람은 존재들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존재들. 무형의 요소 천, 유형의 요소 지. 그 두 개가 만난 존재자들 인. 하늘은 현상으로 오면 시간, 땅은 공간. 그 두 개가 만난 인간의 사건들 인. 근데 그 중에서 바뀌지 않는 건 단 하나도 없다. 이게 주역에서 본 실상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드려드리겠습니다. 이 실상 하나만 하면 얼마나 인생의 고민이 해소되는가. 내가 아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바뀐다고 해보십시오. 이번에는 나한테는 내적 고민이 있습니다. 나의 사업이, 나의 명예가 아주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근데 그게 안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근데 주역은 바뀐다는 겁니다. 반대로 양의 사실도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새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바뀌냐 그러면 원리가 없냐 그러면 우연론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주역은 우연론이 아니에요. 일정한 원칙이 있다고 봅니다. 바뀌지 않는 존재의 원리, 바뀌지 않는 바뀜의 원리가 있다고 봐요. 그게 불역입니다. 첫 번째 변역, 다 바뀐다. 두 번째는 불역, 그 바뀐다는 그 대전제는 바뀌지 않는다. 첫째. 두 번째 현상으로 왔을 때 이게 위고 이건 밑이라는 것은 안 바뀝니다. 이게 좌고 이게 우라는 거 안 바뀝니다. 변화 속에 불변의 요소가 있죠. 이게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불변하지만 변하고 있잖아요. 그 불변을 가지고서 변하는 상황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 불변과 가변이 동시에 있는데 이걸 모르면 알았다 해도 조율을 못하면 그때 내우회한이 발생합니다. 불변의 원칙만 가지고 상황성을 무시한다. 고집불통의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상황성만 강조하고 원칙을 저버리면 임기응변이기 때문에 임기응변이 잘못되면 곤모술수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봉착합니다. 주역은 이 두 개 동시에 어우러져서 그것을 적재적소에 구현합니다. 또 이 원리는 어떠나 이간, 쉽고 간단하다. 예를 들면 지금이 대낮입니다. 근데 대낮 오기 전에 아침이 있었습니다. 아침이 오기 전에 한밤중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주 요즘 시간 단위라면 1초 단위로 해가지고 쉽게 봤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에 12시간을 점프해서 온 게 아니라 1초 단위로 왔어요.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또 이게 곧바로 한밤중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1초에서 한밤중으로 갑니다. 이게 이간입니다. 근데 이 이간의 원리에서도 이러네요. 예, 다 모든 건 바뀌지만 한낮은 양이 극성하고 음이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네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게 두 자리가 아니라 한 자리예요. 또 이것이 이렇게 가나 그러면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한밤중이 됐습니다. 영원히 한낮이 아니고 국직방으로 어둠이 시작되겠지. 여기에서 음이 극성하니까 한밤중이 되니까 동시에 종중유시로 여기에서 일양이 시생합니다. 예, 찬란한 빛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이간의 법칙이에요. 이간의 법칙. 근데 너무나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그 법칙이 뭐냐면 교역입니다. 서로 교자, 서로 변혁한다. 나하고 세상하고 둘이 아니라 나와 세상이 공동으로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세상이 변해 나간다는 게 교역사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단순히 피조미를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유신론이 부정되네요. 앞에서는 우연론이 부정됐죠. 여기에서는 유신론이 부정돼요. 왜? 유신론은 뭡니까? 숙명론이잖아요. 예정론이잖아요. 근데 교역에 의해 가지고 상호 관계에 의해서 세상이 드러나니까 절대자 신론이 부정이 돼요. 크게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 근거로 해서 세부적으로 인간의 문제까지 오늘 다 다룰 거거든요. 그러면 주역에서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변형하는 것, 이간하는 것, 그 다음에 불여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나와 세상이 관계를 잘 맺으면 관계가 결과가 좋게 나오고 나와 세상이 관계를 잘못 맺으면 결과가 안 좋게 나옵니다. 또 나는 잘 맺었는데 세상이 잘못 맺어요. 그럼 여기서 힘겨루기가 들어갑니다. 내 힘이 강하면 좋은 쪽으로. 근데 결과는 이쪽에서는 안 좋으니까 크게 좋지는 않겠죠. 이제 반대로 나보다는 외부에서 더 관계 맺기를 잘해요. 나는 덜하고. 그럼 역시 이 힘겨루기에서 내가 더 힘이 세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잘한다 해도 별로지만 외부가 더 힘이 강하다. 나는 약하고. 그러면 못난 나지만 외부 영향에 의해서 내가 좋아집니다.
완전히 좋아지진 않아요. 서로 잘할 때보다. 홀로 못 삽니다. 주역은 늘 관계 맺기예요. 관계 맺기. 이걸 또 세부적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데 크게 네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역에서는 하자는 게 뭐냐? 이게 주역이 세상을 보는 큰 틀인데 주역은 한마디로 그러면 뭐냐? 생생적덕지약입니다. 모든 건 바뀌고 나와 무관하지 않게 상호 관계를 맺으니까 관계 맺은 대로 힘의 관계에 의해서 좋고 굵고 크게 둘로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 맺기는 뭐냐? 생생입니다. 살리고 살리고 한 번 살리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 살리는 겁니다. 생생. 그게 적덕입니다. 살리고 살리는 덕을 끊임없이 쌓아가는 것. 이게 주역에서 말한 답입니다. 나쁜 사람도 살립니다. 좋은 사람도 살립니다. 생생. 좋은 환경도 더 살리고 나쁜 환경도 살립니다. 나의 나쁜 마음도 좋은 쪽으로 살리고 좋은 마음은 더 좋은 쪽으로 살립니다. 나의 몸도 살립니다. 나의 생각도 살립니다. 모든 존재를 다 살리는 게 생생입니다. 그게 적덕이에요. 적덕의 의미, 주역을 보면 간단합니다. 살리면 적덕이에요. 죽이면 부덕입니다. 적덕하면 길이 오고 부덕하면 흉이 옵니다. 근데 여기에도 시간성이 대입이 되죠. 그 다음에 나와 외부에 서로 상호 관계에 의해서 이것이 곧바로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천천히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양이 많이 오는 경우, 적게 오는 경우,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뿌린 대로 결과가 뒤에는 결국 오기 때문에 주역에서 요구하는 우리 행동 방식은 제가 이건 이제 만든 용어거든요. 생생적덕이라. 주역은 한마디로 생입니다. 생. 우리 인생, 우주 전체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 계속 살리는 게 주역에서 얘기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리의 내후 외환이 해결됩니다. 상대를 미운 사람도 계속 살려준 사람 어떻습니까? 마음이 개운합니다. 근데 미운 사람 믿게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아니면 미운 사람을 이렇게 이 사람 요 정도 해줄까? 요 정도 해줄까? 이렇게 혼낼까 하는 마음 불편해요. 조건 없이 살리면 나도 좋고 일도 잘 풀립니다. 생생. 주역은 인간적 관점에서 세상을 논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관점에서 세상을 논합니다. 그러면 그 근심 걱정이 풀어지고 대신에 나한테 내적으로 자유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외적으로는 평화와 공존이 도래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불우가 근심 걱정이 없는 게 단순한 심리적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는 자유와 평화, 세상엔 평화와 공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원리와 방법을 뭘로 해야 되냐? 주역은 생명의 법칙과 인간의 법칙이 동시에 맞아떨어졌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생명의 법칙만 강조돼도 인간의 법칙만 강조돼도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은 개발하면 안 된다 이럽니다. 털끝 하나 손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과학이 폐해를 해결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한 측면만 강조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역은 두 개를 동시에 아울러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시중 논리입니다. 상황에 맞게 때로는 생명성을 강조하고 때로는 인간성을 강조하는. 근데 이게 큰 틀에서 생명의 원리에 합당해야 됩니다.